14일 오전 김해시 주촌면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한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14일 양산을 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도 양산을 찾아 각자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이 마산 보도연맹 희생자 사건 재심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경수 지사는 피해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지역 농특산물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틈새 홍보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14일 오전 김해시 주촌면의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난 건데요. 전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부에서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김해시 주촌면에 있는 축산물 종합유통센터에서 불이 난 것입니다. 이거 통로에서 처음에 시작한 요 간단했는데 처음에 크게 뭐 이렇게 저렇게 번질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조금 여기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화재가 발생한 것은 14일 오전 10시 20분쯤. 신축을 하던 건물 3층에서 발생한 불은 20여 분 만에 5층까지 확대되면서 한때 대응 2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이불로 연결 통로에서 작업을 하던 인부 한 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때 인근 도로는 안전을 위해 통제됐습니다. 2층 사무실에 한 30여 명, 3층에 한 10여 명, 화재와 동시에 그분들은 다 탈출하였고요. 3층 쪽에 이쪽에서 작업했던 부분을 해서 거기에 추정되는 이 인명 피해자가 단순 연기 탈출 과정에서 흡입으로 된 거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화재는 오후 1시 5분쯤 초진됐지만 물에 잘 젖지 않는 우레탄과 판넬로 지어진 건물의 특성으로 화재 진화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이 축산물 유통센터의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을 연결하는 통로에서 글라인더 작업을 하다 불꽃이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현입니다. 4.15 총선을 60여일 앞두고 요즘 양산 선거판이 꽤 떠들썩합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과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두 전직 도지사 간 빅매치가 예상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14일 양산을 찾아 각자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4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양산을 선거구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등록을 마치자마자 김 후보는 지역 산단 조성 현장과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을 찾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양산을 부울경 산업경제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질문에는 홍 전 대표를 직접 후보라 칭하며 이미 예고된 경쟁임을 암시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경남 도정을 했던 여야의 전직 도지사들이 어쨌든 정책을 놓고 부울경의 미래를 놓고 경쟁하는 거라서 굉장히 좀 흥미롭고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은데요. 이런 선의의 경쟁들이 부울경의 미래를 좀 더 잘 모색해 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을 선거구에 출마 의사를 밝힌 홍 전 대표도 같은 날 양산 통도사를 방문했습니다. 특히 최근 자신의 SNS에 고향 출마를 접겠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인 만큼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 홍 전 대표는 이번 선거가 김 의원과의 낙동강 혈투가 아닌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 거듭 강조했습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에 이어 정권 심판론의 중심지로 손꼽히고 있는 양산을 선거구. 김두관 대 홍준표,
전 경남지사 간 빅매치가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선 소강 상태에 접어든 걸까요? 추가 확진자가 사흘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국내외 발생 현황, 이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가 28명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사흘째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데요. 확진자 28명 중 7명은 완치 판정을 받아 퇴원했고요. 나머지 환자들의 상태도 모두 안정적입니다. 보건당국은 추가 퇴원자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앞서 1, 2차 전세기로 귀국해서 아산과 진천에 격리됐던 우한 교민들은 15일부터 이틀에 걸쳐 퇴소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코로나19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요. 보건당국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웃나라 중국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국 상황이 어떻길래 그럴까요? 중국에선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823명 늘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 13일부터 확진 환자가 급등하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망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까지 중국에서 1,483명이 코로나19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과 소비가 큰 폭으로 줄면서 지역 경제가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여론은 지금 박은경 기자입니다. 백화점도 자주 다녔는데 자주 안 가 이러면서. 안 나가는 편이에요. 손님이 안 와요. 관광객도 손님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주춤하고 완치 사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타기만 해도 좀 불안해서 확실히 좀 안 나가는 편이에요. 사람 많이 있는 데는 가면은 거기 또 중국 갔다 온 사람들도 있을 거고. 지금 종합검진도 받아야 되는데 못 가고 있어요. 실제 한 설문조사에서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답했고 일각에서는 외출을 꺼리면서 교통사고는 줄고 민간소음 민원은 늘었다는 웃지 못할 통계도 내놨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건 자영업자입니다. 손님이 안 와요. 지금 경영 어려움 많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꺼려하니까 그런 지장이 많이 있어요. 악화된 각종 경제 지표들도 쏟아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관광이나 수출 등이 위축될 가능성을 경고했고 현대경제연구원도 1분기 국내 소비가 지난해 동기 대비 최대 0.4%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자 정부도 축제 등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일상생활을 이어가자며 과도한 공포를 경계하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지갑을 열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너무 그렇게까지 좀 위험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지금은 이제 조금 좀 깔아앉고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가 조금씩 나와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물론 아직 시기상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조용한 것 같은데 그래도 중국에서 계속 커지고 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취소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확진자가 나왔던 4주 전에 비해 진정 국면으로 받아들이며 일상생활을 되찾는 시민도 늘고 있습니다. 지금 쾌유하고 이제 완치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근데 며칠 전부터인가 이제 확진자 증가 추세도 좀 줄어들고 해서 이제는 좀 안심해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염려할 그런 이게 병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또 이렇게 너무 위축돼 버리면은 경제가 그렇잖아요.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기본적인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 크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또 보건당국의 촘촘한 방역은 계속 이뤄져야겠지만 이제 과도한 공포감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이 씻는 게 첫 번째죠. 또 평소에 면역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때문에 요즘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움직임 속에 깻잎과 고추, 마늘 등 면역력에 좋다는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밀양의 한 마트입니다. 최근 들어 깻잎과 고추를 찾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최근 스스로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에 좋은 식품을 찾는 발길로 이어진 겁니다. 꾸준히 한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뭐 그런 데서 많이 접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조금 많이 찾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홍삼과 마늘을 비롯해 각종 전통 발효식품은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섯과 고추, 깻잎 등 농산물도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바이러스 침투를 막는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고추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E를 함유해 항산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깻잎에는 다른 엽채류에 비해서 비타민C 그리고 안토시아닌 그리고 로즈마린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로즈마린산의 경우에는 항염증과 항바이러스의 기능이 있는 항산화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틈타 각 지역에서는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농산물 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흑마늘, 하동군은 녹차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홍보에 나섰습니다. 밀양에서도 대형마트와 협력해 판촉 행사를 열며 지역 농산물인 깻잎, 고추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시험적으로 연중 기획 행사로 이제 추진이 됩니다. 연 11회 정도 행사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농가들한테 좀 지역 유통업체가 이렇게 적극 나서주시고 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면역력을 높여 코로나19를 이겨내자는 움직임은 지역 농특산물 판매 활성화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11일 저녁 창원 구련터널 주변 국도에서 SUV 차량이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은 사고 현장입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가 도로 옆 5m 아래 농로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숨진 경운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차량. 지난 12일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25호선 국도 진영 방면을 달리다 빗글에 미끄러져 전복된 승합차입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윤모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옆에 타고 있던 41살 배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확연히 보이는 연기. 지난 11일 밤 창원의 한 빌라 2층에서 발생한 화재입니다. 이불로 집주인 60살 장모 씨가 전신 화상을 입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다른 층에 거주하던 주민은 옥상으로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집안 내부를 태우고 20여 분 만에 꺼졌으며 소방서 추산 2,8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푸른 바다 저 멀리 보이는 건 엔진 고장으로 해상에서 표류하던 고무보트입니다. 지난 9일 남해군 미조면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위해 출항했다 엔진 고장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 통영 해경은 짠 하고 나타나 승선원 2명을 착 구조하고 미조 북항으로 고무보트를 딱 예인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해상에선 구명조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마산 보도연맹 학살 희생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4일 성명을 내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70년이 걸렸다며 국가폭력으로 인한 모든 고통이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치유되길 기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호, 이선두 전현직 의령군수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단체인 희망연대 의령지회와 양산희망연대는 14일 의령군청에서 전현직 군수의 토요의 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두 군수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의령군을 회 공직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경남도가 도내 5만 9,500여 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2.38% 상승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4.76%보다 2.3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 6.33%에 비해선 3.95% 낮은 수치입니다. 시군별로는 남해군이 7.66%로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제조업 경기가 위축된 창원 성산구가 마이너스 0.25%로 가장 낮았습니다. 딸기 시베지로 알려진 밀양 딸기 수출액이 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억 5천여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해 밀양의 수출 특화 품목으로 정해진 딸기는 올해 홍콩 수출을 시작으로 꾸준히 해외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밀양농협과 수출업체, 수출의향 MOU 협약을 거쳐 딸기 수출 70만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통해 여름, 가을철에는 방울토마토와 참나물, 깻잎 등으로 수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다음 달 11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점포당 최대 200만 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하고 임대료 50만 원과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고성군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한 연매출 8억 원 미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통영시가 지난 13일 시청 강당에서 강석주 시장과 시민 1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기 시정 모니터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시정 모니터는 주요 시책에 대한 의견과 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시민 불편 사항 건의 등 시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통영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참여한 시정 모니터는 앞으로 2년간 지역 내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토요일 경남 지역은 종일 구름 많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17도 안팎까지 크게 올라 포근하겠는데요. 다만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점차 찬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해상에도 흐리거나 비가 내리는 가운데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세차는 다음 주로 미뤄주시는 게 좋겠고요. 앞으로는 기온 변화가 굉장히 크겠습니다. 건강 잃기 쉬운 만큼 항상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